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연비가 너무 좋았어요.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기름이 안 먹고 도대체 게이지가 안 줄어들어. 연비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되십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고입니다. 오늘 이제 그랜저 HG에 이어서 이제 i30 디젤에 대해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30 디젤 저한테 구매하셨던 분들 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i30를 원체 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i30 디젤을 연말에 샀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연말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서 차 구매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개인 거래가 아니고 경매도 아니고 상품용 차를 제가 샀습니다. 좀 해치백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젤 18만짜리를 그때 휀다 하나 교환차였죠. 제 기억도 그랬는데 그거 이제 사와서 이제 탔었고, 이제 거진 풀옵션이었습니다. HID도 들어가 있었고, 선루프 들어가 있었고, 정품 대비에 뭐 당연히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전자파키까지 들어가 있었고, 그거 다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얘네는 기본이어도 스마트 키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면에서도 이게 좀 잘 받쳐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산 것도 있었고, 그 실용성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해치백이다 보니까는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그만한 공간이 나와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 대신 차박은 조금 힘들고요. 디자인 면에서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이 원체 i30 저도 좋아했고, 약간 아반떼 이미지는 있는데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너무 좋았고, 그 당시에 해치백이 이제 인기는 없었지만 요 근래에 대해서 이제 해치백이 좀 많이 인기가 올라왔죠.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30가 원래 자체가 수출 목적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이 밸런스 면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1세대에 비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연비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났던 게, 기름 가득 넣으면은 5만 1,000원, 2,000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650km 뛰었으니까는 연비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장거리를 제가 원체 많이 뛰다 보니까는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기름이 안 먹고 도대체 게이지가 안 줄어들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막 타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속된 말로 막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수리할 건 제가 다 수리했죠. 네, 차 가져오면서 수리할 건 싹 수리하고, 뭐 전면 발수 코팅도 했었고, 조금 험하게 탔긴 했었어요. 솔직히 험하게 탔는데도 하체 쪽에도 특이사항 없었고 정말 단단했고 누유도 없었고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냥 뭐 좋았다는 말밖에 못할 정도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i30가 아반떼보다 좁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타는 거였으면은 너무 좋았는데, 조수석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우고 움직이기에는 좀 많이 좁았다. 그리고 차 자체가 좀 낮습니다. 차체가 어른들 3분 태우고 방식통 넘을 때 약간 하체가 좀 긁히는 현상은 좀 있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아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뭐 그 차만의 매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가 아반떼 HD 디젤 탔을 때보다는 확실히 방음도 잘 돼 있고 소음이 좀 조용했는데, 그래도 겨울만 되면은 좀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웠죠. 진동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 어쩔 수 없는 경유차 디젤 특유의 그 소리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더구나 또 이제 배기량도 작고 기통수도 작은 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고, 방음 처리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점. 뭐 현대기아가 뭐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잡소리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랜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무가 좀 재질이 약하다 보니까는 좀 찌그덕찌그덕 소리도 났었고, 그리고 제가 타면서 이제 노하다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노하다이 수리해야지 하다가 귀찮아서 수리 안 하다가 결국 제가 그냥 판매하면서 구매하신 분이 수리하셔가지고 제가 대금을 지불했었고요. 해치백이다 보니까 물론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어서 거기다 짐을 실을 수 있는 많은 장점은 있는데,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아반떼는 이제 깊고 넓었는데 그냥 순수 트렁크 공간만 봤었을 때는 좀 많이 좁았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고요. 뭐 작동 안 되는 것도 없었고, 너무 만족했는데, 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터치가 잘 안 돼요. i30 2세대가 조금 이제 고질병 아닌 고질병인데 터치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이 조금 잘 안 됐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자면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잘 탔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은 진짜 별 5개 만점 중에 4.8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잘 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추천드리냐, 사실 i30는 제가 정말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는데,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디자인이 이제 20대 분들 또는 더 나가서 30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디자인이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당시 i30가 제가 알기로는 i30는 30대들을 위한 차, i40는 40대들을 위한 차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연령대가 낮으신 고객님들이 많이 구매하셨고,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는 무난히 추천을 드리고요. 또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 액센트가 조금 좁다고 느껴지신 분들, 또는 세단보다는 해치백을 좀 선호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i30 디젤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분들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1.6 GDI 엔진 좀 이슈 아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점검은 해드리고 다 출고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는 그 이슈가 싫으신 분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요. 또 난 디젤 그래도 싫어, 뭐 연비 뭐 잡아봤자 얼마나 좋아, 난 그 디젤 특유의 소리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또 추천을 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싹싹싹. 자, 해서 제가 i30를 얼마나 탔죠? 한 6개월? 7개월 정도 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K9을 탔었는데, 왜 K9을 바꿨냐? K9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디젤 차만 좀 많이 탔었어요. 그 역대 이 시리즈 영상 시리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젤 차를 좀 많이 탔었습니다. 휘발유 차를 거의 안 탔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디젤 못 타겠다, 나 진짜 디젤 못 타고 휘발유 타보고 싶어. 근데 K9 에쿠스 2급을 너무 타고 싶어. 제네시스 BH도 타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좀 아쉽고, DH 가자니 최소 1500 이상은 줘야 되고, 에쿠스를 가자니 너무 제가 30대입니다만은 좀 주변 시선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K9을 한번 타보자 하고 이제 그냥 뭐가 있을까 경매장 이렇게 보다가 마침 K9이 딱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아서 K9을 샀습니다. 자, 스포일러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K9은 지금 제가 판매가 됐습니다.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그 K9 이제 후속작 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i30는 진짜 뭘 한 데도 없고 좀 잘난 편에 속하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i30는 이제 금액대가 뭐 알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안 떨어지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양호카 문의 주신 분들한테 i30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탑3예요, 사실 탑3. i30 액센트 소울 제일 많이 주시는데, i30는 지금 시세로 봤었을 때는 휘발유 기준으로 웬만하면 탈만한 게 한 700만 원 정도대 되고요. 디젤은 조금 싼 게 600만 원대도 나오긴 합니다. 물량이 휘발유보단 디젤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자, 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